슈트도이츠 짜이퉁이라는 신문에 한국과 관련해서 어플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세계는 어플들로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 감시 또는 익명, 강제 또는 자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크게 다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최선의 전략에 관해서는 종종 대한민국이 언급된다. 한국은 비교적 적은 사망률로 감염 건수를 둔화시켰다. 성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조기 발견이다. 증상이 없는 환자라도 매일 최대 15,000회의 검사가 수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가 다른 것들과 같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작동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민주국가들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국가의 감시를 한국 시민들은 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용카드 및 휴대폰 데이터는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 소지자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휴대전화 소지량도 전례가 없다. 4G 또는 5G로 인해 모든 휴대전화는 거의 24시간 내내 핸드폰 주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는 고화질 CCTV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매일 여러 번 공공장소에서 찍히고 있다. 구독, 좋아요. 이것은 보건당국이 감염된 사람들의 연락처만 찾는 것이 아니다. 또한 누구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 바이러스가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지는지도 추적할 수 있다. 지역관리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최신 감염이 발생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행성 전염병 시기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다. 반면에 한국의 첨단 세계가 개인정보 보호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이동 프로파일 그리고 노출된 시민과 고객 이동 패턴들이 찍히는 CCTV 사진에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도 한다. 그 국가들은 시민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핸드폰을 어떻게 쓰고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주로바는 사람들이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정보 보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조치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럽연합 위원장 베라 주로바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제공한다. 주로바에 따르면 이러한 앱은 최소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해야 할 것. 둘째, 데이터는 짧고 명확하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저장되어야 할 것.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현재 회원국가들과의 신청에 대한 공통표준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웃 국가의 어플이 서로 호환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경을 자주 왕래하는 자가 이웃 국가에서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말이다. 슈테픈 대변인은 13일 유럽연합 정부가 유럽 전역에서 하나의 앱만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어플을 쓰고 있고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소제목으로 문자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셀카를 보내야 한다. 라고 이제 기사가 다시 좀 중요한 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만 이 과정을 진행했다. 경찰은 더 이상 30만 명의 검역소 직원들과 함께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3월 19일부터 크바란탄나 도모아라는 어플이 사용되고 있다. 어플을 다운받은 사람은 불규칙적으로 문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20분 안에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보내야 한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진을 보낸 사람이 그 집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어플의 사용은 원래 자율이었으나 4월 1일부터 필수다. 그런데 수천 명의 사용자가 오작동을 말하는 것을 봐서 실제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폴란드는 범유럽 솔루션으로 곧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130명의 유럽 과학자와 IT 전문가가 현재 코로나 앱용 기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명은 펫PT이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는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우리는 다른 앱이 필요하지 않고 균일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IT 기업가인 크리스 보스는 말했다. 소제목으로 이제 유럽 프로젝트 펫PT는 자발성과 익명성에 중점을 둔다. 라면서 이제 유럽이 어떤 어플을 어떻게 쓸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앱 개발자가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로버트 코흐 인스티튜트와 하이니히 헤어츠 인스티튜트는 독일 구현에 관여하고 있다. 이 어플은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완전히 익명으로 작동될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모든 휴대전화는 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임의의 식별 번호를 받게 된다. 특정 기간 동안 2m 미만의 임계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장치는 로컬로 저장되고 암호화되지만 익명으로 사용되므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아이디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연락처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치 데이터 또는 기타 기능은 저장되지 않을 것이다. 연방 데이터 보호 책임자와 연방정보보안사무소가 이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독일 인구의 60%가 이 어플을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위험에 처한 노인들은 종종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블루투스 팔찌 또는 기타 휴대용 장치를 배포할 계획이다. 펫PT 플랫폼은 이번 주 후반에 준비될 것이고 부활절 후에 독일을 위한 어플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사진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연일 한국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고 항상 여기 기사에서도 다룬 것처럼 늘 항상 한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은 어떻게 하나,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울까 이런 기사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에 올렸던 펭수나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등등 한국에 관련된 게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되게